자,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업에 대한 개인 매매사업자, 개인 임대사업자, 법인 임대사업자, 법인 매매사업자에 대한 부동산 업에 대한 대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했다. 틈새 시장 없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면 수도권 지역의 대출은, 사업자 대출은 불가하냐? 지금도 하고는 있다. 어떤 형식으로? 형식으로. 2025년 9월 7일 부동산 대출 대책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LTV 한도, 두 번째로 전세자금 대출의 보증보험 한도, 수도권의 부동산 업에 대한 대출의 규제, 또한 여타 사업자 대출의 향방,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은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용산, 서초, 강남, 송파 LTV 담보대출 비율 자체가 50%였거든요. 무주택자를 기준으로 해서 40%로 다 줄였죠. 그거는 다시 말해서 12억 이하의 법사가나 KB시세 아니면 매매가 12억 이하의 대출을 금액을 낮추겠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 전에 12억을 기준으로 해서 가계대출 최도 한도인 50%로 잡았을 때 6억까지가 맥시멈이었거든요. 근데 40%로 줄이는 것은 12억짜리 주택담보대출 가능 금액이 4억 8천으로 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5억 이상은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50%로 맞춰놓나 40%로 맞춰놓나 어차피 가계대출 한도가 6억이기 때문에 15억 이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12억 이하로 대출을 줄일 것이냐, 12억과 15억 사이의 대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규제가 이번 대출 규제라고 생각하면 되십니다. 다시 말해서 12억 이하 물건의 대출 가능 금액을 줄이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커 보입니다. 소위 지옥에서부터 구해내겠다라는 의지와 또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물건들에 대한 급등하고 있는 주택 가격 안정 정책을 이번에 펼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1번 조정 대상 지역인 4대 9 안에 있는 LTV 담보대출 비율을 40%로 하향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 들고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반발하세요. 현금 있는 사람들한테만 위치 좋고 향후에도 급등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아닌가. 정책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세자금 대출의 보증보험 한도를 2억으로 줄여서 허그든 HF든 서울보증이든 이런 쪽에서 보증보험 한도를 2억까지 동일하게 낮추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부동산 투자를 하시거나 경매를 하시는 분들하고는 실은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핵심은 전세자금 대출을 DSR에 적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향후에, DSR이 뭐예요? 원금과 이자를 균등하게 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택을 30년 동안 원리금 균등이든 원금 균등이든 나눠서 낼 수 있는 내 소득 대비해서, 또한 신용대출이든 자동차 대출이든 아니면 토지 대출이든 모든 대출을 원금과 이자를 동일하게 낼 수 있는 능력치를 보는 게 DSR이거든요. 근데 전세자금 대출을 뺐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전세 세입자가 만약에 2억 정도를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놓고 무주택자잖아요. 그분들이 주택을 또 구입하려고 하면 소득이 3천이든 4천이든 이런 분들은 전세자금 대출 2억을 받았던 분들은 주택을 구입할 수가 없어요. DSR의 범위에 포함되는 순간에 DSR이 안 나오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전세자금 대출을 DSR에 포함시키겠다? 굉장히 저는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책은 때리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책은 내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보험 한도를 2억으로 줄인다라는 부분을 보지 마시고 전세자금 대출도 DSR에 포함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의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전세대출은 보통 2년이잖아요. 2년에 갱신을 하는 거니까. 근데 전세자금 대출을 예를 들어서 1억짜리를 2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동일하게 낼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해버리면 어떤 누구도 전세 대출 받고 있는 서민들은 주택을 구입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DSR 기간을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 정말 2년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30년으로 할 것이냐, 이건 추후에 나올 정책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은 전세자금 대출을 DSR에 포함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만 지금은 포함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가장 포커스로 일요일날 뉴스를 통해서 발표된 투자자들한테는 최악의 사태인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업에 대한, 부동산 업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자고요, 부동산 매매사업자예요. 법인 같은 경우에 법인 부동산 임대사업자와 법인 부동산 매매사업자예요. 이 사람들의 대출을, 수도권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이라고 하면 서울, 경기, 인천이에요. 자꾸 평택은 수도권인가요? 경기도잖아요. 안성은 수도권인가요? 경기도잖아요. 대구는요, 서울, 경기, 인천에 포함 안 됐죠? 대구 제외죠. 부산은요, 서울, 경기, 인천 포함 안 됐죠?
다 제외해요. 다시 말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 수도권이라고 하면 서울, 경기, 인천이에요.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부동산 업에 대한 대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겠다? 원래는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수도권이 있는 주택을 구입하려면 6개월 이내 처분하는 조건, 2주택 이상인 분들은 그러면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 방법이 바로 부동산업, 임대사업자든 매매사업자로, 실질적으로 임대사업자로 팔고 임대사업자로 임대를 놓고 그다음에 매매사업자를 내서 실질적으로 매매사업자로 파는 건데, 계속 있어 왔던 건데 이걸 막겠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주택의 가격 폭등을 막겠다는 의지예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까? 매매사업자로 수도권에 있는 다주택자들은 대출 받을 방법이 없습니까? 제가 며칠 동안 계속 전화를 받았겠죠. 제가 하루에 7, 80통의 전화를 받는데 계속 받았겠죠. 안 됩니다. 포커스가 딱 그거예요. 어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아파트, 빌라, 다가구, 주택에 대한 부동산 임대나 매매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전면 금지하겠다. 우선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여타의 지역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 이외에는 다주택자들도 대출이 돼 왔어요. 1주택이든 2주택이든 처분조건부, 전입조건 전혀 없이 감정가의 60%, 낙찰가의 80%, 둘 중에 작은 금액이나 아니면 KB 시세의 60%, 낙찰가의 80%, 둘 중에 작은 금액으로 대출을 해왔어요. 그러면 매매사업자는요? 매매사업자도 대출을 계속 하고 있어요. 부동산 임대사업자는요? 임대사업자로도 계속 대출을 해주고 있어요. 단, 가계대출은요, 다주택자들이 지방 물건을, 주택을 낙찰 받았을 때 MCI나 MCG라는 보험을 가입해서 소액임차보증금 2,500을 빼지 않아요. 수도권 이외의 소액임차보증금은 다 2,500이에요. 이걸 빼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1억짜리를 다주택자들이 낙찰받거나 매매를 했을 때 담보대출 비율인 60%인 6천만 원에서 2,500을 빼지 않고 그냥 6천만 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사업자 대출은요, 근저당으로 할 때는 항상 사업자 대출의 방식이라 그랬잖아요. 근저당 형식이냐 아니면 신탁 형식이냐. 근저당 형식으로 할 때는 6천만 원에 대해서 소액임차보증금 2,500을 빼서 소위 3,500밖에 대출을 안 해줬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신탁으로 했을 때는 2,500을 안 빼고 6천만 원을 해줬었는데 한 6.27 대책 이후 몇 달 전부터 신탁 대출이든 근저당이든 모든 사업자 대출에 있어서 소액임차보증금을 차감한단 말이에요. 제가 1주택자예요. 청주에 있는 아파트를 1억짜리를 낙찰을 받았어요. DSR이나 이런 것들은 다 포함 가능해요. 제가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라고요? 1억짜리, 다시 말해서 60%엔 6천만 원을 받아요. 자, 이걸 가계대출로 받았어요. 이번에는 가계대출을 받지 않고요. 저는 매매사업자 대출로 받을 거예요. 1억짜리예요. 저는 6천만 원짜리 매매사업자 대출을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은행에서는 3,500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소액임차보증금을 차감하니까. 자, 다주택자들이 지방에서 대출을 받는 방법이 가계가 나을까요? 아니면 사업자가 나을까요? 당연히 가계가 납니다. 왜 그래도 사업자 대출이 중요한 부분이냐면, 가계대출은요, 개인 대출 1억이 넘어가면 모든 곳이 DSR을 적용받아요. 나는 소득이 뭐 1억도 되고 2억도 돼. 그러면 DSR 적용 안 받으니까 웬만하면 다 나와요. 근데 서울, 경기, 인천 쪽에 주택담보대출이 한 3억 정도 있어요. 근데 난 소득이 한 4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 지방에 있는 물건을 낙찰을 받을 때 DSR 적용받겠죠? 4억짜리, 법사가 46에 24, 2억 4천원을 대출을 받는데 나는 이미 3억의 대출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소득이 4천밖에 안 돼요. 2억 4천원을 더 받아야 돼요. 그러면 DSR 범위를 넘어서요. 넘어선다는 얘기는 나는 가계대출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업자 대출은 어떠냐는 거죠. 사업자 대출은 상환력만 봐요. 그래서 지방 물건에 있어서, 수도권 이외의 물건에 있어서도 내가 DSR이 가능하면 가계대출을 받는 거고, DSR이 넘어가서 도저히 가계대출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사업자 대출로 받는 거예요. 사업자 대출은 DSR은 보지 않지만 그래도 상환력은 봐요. 여러분은 이제 추정소득이라는 거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보단 실질적인 소득을 많이 봐서 이 사람이 이자를 낼 수 있느냐, 이자를 낼 수 없느냐 구분을 하기 때문에 사업자 대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60%의 범위 내에서 MCI나 MCG를 가입해서 전액이 나올 수 있는 가계대출이 금액면에서는 더 뛰어날 수 있지만, DSR이 차서 DSR이 안 되시는 분들은 뭐 소액임차보증금을 차감한 2,500만 원을 차감한 3,500이 나오는 사업자 대출을 계속 실행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 저한테 여쭤보시는 게, 지방 물건은 그냥 감정가의 60%, KB시세 60%밖에 안 나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금융은 다양하게 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1금융, 5대 금융, 5대 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뭐 이런 5대 은행 이외에 신협이라든지 새마을금고라든지 단위수협이라든지 단위농협이라든지 이런 이금융권도 이제 경락자금 대출을 다 진행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은행들이
다 법사가의 60%에서 소액임차 보증금을 차감을 해요. 하지만 간혹 특판으로 조금 많은 금액, 실은 법사가의 80%에서 소액임차 보증금을 차감하는 은행들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수도권 이외에 부동산 경매에 투자하실 때, 은행권을 찾을 때 가장 핵심이 금리 부분도 있고 중도상환수수료 부분도 있지만 금액이 많이 나오는 은행들을 더 선호하실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지금 포커스로 둬야 되는 관심 사항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이런 말씀 하세요. 사업자 대출은 뭐 부동산 업에 대한 사업자 대출만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여타의 사업자 대출이 있어요. 소위 말해 철물점을 운영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피자 가게를 운영한다거나 아니면 치킨집을 운영한다거나 노래방을 운영한다거나 이러신 분들이 진짜 필요한 운영자금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해서 사업자 대출을 받으세요. 이런 부분을 제한하기 쉽지 않으시죠? 이런 틈을 노려서 실은 뭐 전자상거래 사업자나 통신판매 사업자 이런 사업자를 내서 사업장을 구입하는 용도로, 다시 말해서 운영자금은 아니죠. 집에서 사업 운영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용도의 사업자 대출도 실은 사업자 대출이잖아요. 이 부분까지도 규제하기가 살짝 애매해요. 왜 애매하냐면 편법인 부분인데 기존에 진정한 사업자분들까지 규제를 할까봐. 하지만 여러분들 이 포커스를 편법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부동산업에 대한 매매사업자, 임대사업자, 대출, 수도권은 제한하고 있다. 여타의 지방들은 다 가능하다.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여타의 사업자 대출, 뭐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사업자 대출 나오는 거 아니야? 가능한 부분도 굉장히 높습니다. 실행도 되고 있고요. 하지만 제가 만약에 9월 1일 날 낙찰 받았어요. 일주일 후에 매각 허가 결정이 나고요. 또 일주일 후부터 3주 동안 잔금을 납입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9월 1일부터 약 5주 안에 저는 잔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금융 쪽이나 이런 쪽은 금감원이든 이쪽에서 규제가 살짝 들어오거나 아니면 조사가 살짝 들어오거나 그러면 몸을 사려요. 내가 9월 1일 날 분명히 여타의 사업자로 대출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들어갔지만 5주 후에는 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이 저는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물론 가능해요. 가능하지만 내가 대출을 원할 때 안 나오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잘못하면 보증금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장황하게 설명드렸지만 실은 심플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LTV 한도를 40%로 낮췄다. 전세자금 대출 보증보험 한도를 2억으로 낮췄다. 이건 보증보험이에요. 전세자금 대출. 여타의 은행들은 전세자금 대출 3억도 해주고 5억도 해주고 뭐 7억도 해줘요. 왜? 보증보험하고 일반적인 전세자금 대출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요. 자,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업에 대한 개인 매매사업자, 개인 임대사업자, 법인 임대사업자, 법인 매매사업자에 대한 부동산 업에 대한 대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했다. 틈새 시장 없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우선 그러면 수도권 지역의 대출은, 사업자 대출은 불가하냐? 지금도 하고는 있다. 어떤 형식으로? 여타의 사업자 대출 형식으로. 하지만 여타의 사업자 대출도 언제 막힐지 모른다. 막히기는 쉽지 않다. 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자 분들에 대한 보유하고 계신 주택에 대해서 사업자 대출을 받는 것까지도 제한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렇지만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제 이금융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몸을 사리고 있고, 그다음에 하반기가 들어서면 이미 목표량을 거의 채우세요. 은행들이, 지점들이. 그러면 이제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몸을 사리기 시작하죠.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둬야 되는 부분은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주택자들은 당연히 수도권 지역 쪽에 주택 구입에 있어서 관심을 두실 거고요. 경매든 일반 매매든 금매든. 주택을 하나라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이제 지방 쪽으로 이제 관심을 높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린 가장 핵심은 이제 트렌드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대출이 막히면 다른 쪽으로 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방 쪽이 굉장히 가격이 오를 것이다, 말 것이다, 그런 부분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가능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무주택자들은 서울, 경기, 인천이든 뭐 전국 다 대출이 가능하고 대신에 DSR만 정확하게 맞아야 된다라는 거. 다주택자들은 이제 매매사업자든 가계대출이든 담보대출 비율 60% 한도 내에서는 어디든지 가능하다. 대신에 가계대출 비율이 MCI나 MCG 보험이 가입 가능하기 때문에 매매사업자나 임대사업자보다는 조금 유리하다. 진짜 매매사업자나 임대사업자를 진행하고 있는 은행들 중에 60%가 아니라 법사가 80%에서 소액임차 보증금을 차감하는 은행들도 존재한다. 그거를 열심히 찾으셔야 된다. 여타의 사업자로 대출을 받는다? 이거는 편법적인 부분인데 아직은 하고 있다. 아직은 하고 있는데 언제 다칠지 모른다. 여러분들의 책임하에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